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면 장애를 연구해온 수면의학과 전문의 정유라입니다. 혹시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편한 자세로 누워서 잠들곤 하실 텐데, 사실 이 수면 자세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게 온 한 분이 계세요. 올해 65살이신 최영숙 할머니였는데 요즘 들어 밤에 자꾸 숨이 막히는 것 같다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증상이려니 했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영숙 할머니는 평생 한 가지 자세로만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바로 할머니의 심장을 매일 밤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은 결코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심장은 하루 종일 일한 혈관들을 정비하느라 더욱 열심히 뛰고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느라 분주하죠. 그런데 잘못된 수면 자세는 이 모든 야간 작업을 방해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혈관이 탄탄하고 근육도 단단해서 조금 무리한 자세로 자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은 얇아지고 근육은 약해집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로 계속 주무시면 심장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수면 자세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30%나 높다고 해요. 또한 뇌졸중 위험도도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영숙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 때문에 심장이 계속 압박을 받았고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습관 때문에 하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밤마다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수면 자세로 바꾸신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자세 교정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도 혹시 밤에 자꾸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수면과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에 이제 하루가 끝났구나, 푹 쉬어야지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만난 박철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8살이신 분인데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느라 몸이 정말 튼튼하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철민 어르신은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의사 선생님,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하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60세 이후의 수면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젊을 때는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한 휴식 시간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 시간이 되거든요. 밤에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심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루 종일 10만 번 가까이 뛰면서 지친 심장 근육을 스스로 회복시키고 혈관 곳곳에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은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해요.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좁은 방에 갇힌 채로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잠들어 있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독성 물질들을 척수액으로 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치매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박철민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어르신은 평생 엎드려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실 때 워낙 피곤해서 어떤 자세로든 잠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면서 이 자세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자면 목이 한쪽으로 비틀리면서 경동맥이 압박을 받아요.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인데, 이게 막히면 뇌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박철민 어르신이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증상을 겪으셨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들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20대, 30대에는 하룻밤 잘못 자도 다음날 금세 회복되지만 60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자세로 인한 손상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수면 자세와 관련된 최신 연구를 보면 잘못된 자세로 자는 고령자들의 경우 심근경색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0%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수면 중 무호흡증 발생률도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잠자리는 전쟁터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자세는 적군이고 올바른 자세는 아군입니다. 매일 밤 8시간 동안 벌어지는 이 전투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씀이죠. 박철민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자세 하나 바꾸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권해드린 올바른 자세로 바꾸신 지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자세가 위험한지 알아볼까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5가지를 순위대로 말씀드릴게요. 5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자세가 나온다면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5위는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올해 71살이신 분인데 평생 엎드려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젊을 때부터 그 자세가 편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너무 아프고 밤에 자꾸 숨이 막혀서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엎드려 자는 자세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엎드리면 얼굴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목뼈가 90도 가까이 비틀리게 됩니다. 이게 몇 시간 동안 지속되면 경추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말라가는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비틀린 자세를 유지하면 디스크가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호흡 문제예요. 엎드리면 가슴이 바닥에 눌리면서 폐가 제대로 팽창할 수 없어요. 젊을 때는 폐활량이 크고 근육이 강해서 괜찮지만 60 이후에는 그렇지 않죠. 폐활량도 줄어들고 호흡근도 약해지는데, 여기에 엎드린 자세까지 더해지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경우도 정확히 이런 문제였어요. 밤새 제대로 된 호흡을 하지 못해서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깨게 되셨던 거죠. 다행히 자세를 바꾸신 후에는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4위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똑바로 자는 게 가장 좋은 자세 아닌가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자세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명자 할머니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올해 66살이신 분인데 평생 바른 자세로 자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항상 똑바로 누워 주무셨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코골이가 심해지고 밤에 숨이 멎는 것 같다고 가족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똑바로 누워 자면 중력 때문에 혀와 연구개가 뒤로 처져요. 젊을 때는 목과 턱 근육이 단단해서 기도를 잘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이완되면 기도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수면 중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잠들어 있는 동안 호흡이 멈추면서 뇌와 심장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심혈관 질환은 물론 뇌졸중 위험까지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심근경색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3위는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면 소화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예순 이후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조영수 어르신의 경우를 보세요. 올해 69살이신 분인데 평생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셨어요. 어디서 그게 건강에 좋다고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밤에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선 심장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가슴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다른 장기들에 눌리면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심장이 튼튼해서 이 정도 압박은 문제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작은 압박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위도 왼쪽에 있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약해지는데 여기에 잘못된 자세까지 더해지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조영수 어르신도 정확히 이런 문제셨어요. 위산 역류 때문에 속이 쓰리고 심장 압박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셨던 거죠. 자세를 바꾸신 후에는 이런 증상들이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지금까지 5위부터 3위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자세가 있으셨나요? 아직 2위와 1위가 남아 있어요. 특히 1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자세인데 가장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정말 위험한 상위 2개 자세를 말씀드릴 차례예요. 2위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2위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베개가 높으면 뭐가 문제인가요?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얼마 전에 만난 한복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살이신 한복래 할머니는 평생 베개를 2개씩 겹쳐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높은 베개가 기품 있어 보이고 목에도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가끔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높은 베개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목을 너무 많이 굽히면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무너져요. 우리 목뼈는 원래 앞쪽으로 살짝 휘어진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 곡선이 목을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고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과도하게 굽어지면서 이 곡선이 반대로 꺾여요. 그러면 목을 지나는 혈관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액을 공급하는 추골동맥이 눌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한복래 할머니의 어지러운 증상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밤새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뇌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고령자들의 뇌졸중 발생률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목 디스크 문제도 심각해요. 높은 베개로 인해 목뼈가 계속 압박을 받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잘못된 자세까지 더해지면 디스크 손상은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1위, 가장 위험한 자세를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자세일 텐데 사실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응급실로 실려온 박윤기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올해 67세이신 분인데 평생 다리를 쭉 뻗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다리를 구부리고 자면 혈액순환에 안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오시게 됐어요. 검사해 보니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긴 거였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리를 쭉 뻗고 자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선 허리에 무리가 가요. 다리를 쭉 뻗으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면서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과장돼요. 이렇게 되면 허리 근육과 인대에 계속 긴장이 가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더 심각한 건 하체 혈액순환 문제예요. 다리를 쭉 뻗으면 무릎 뒤쪽과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이런 상태가 여러 시간 지속되면 정맥 혈류가 정체되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혈관벽이 얇아지고 혈액점도도 높아져요. 여기에 잘못된 자세로 인한 혈류 정체까지 더해지면 혈전 형성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죠. 박윤기 어르신의 경우도 정확히 이런 메커니즘으로 혈전이 생겼던 거예요. 혈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다리에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 되고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될 수 있어요.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되고요. 이 모든 게 생명과 직결된 문제들이에요. 또한 다리를 뻗고 자면 발목과 종아리에도 문제가 생겨요. 발목이 계속 한 방향으로 굳어져 있으면 아킬레스건이 짧아지고 종아리 근육도 경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뻣뻣하고 걷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경 압박 문제도 심각해요. 다리를 쭉 뻗으면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어요. 좌골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신경인데 이게 눌리면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윤기 어르신도 혈전 치료를 받으시면서 수면 자세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지금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고 주무시는데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자세들을 순위별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위험한 자세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야 하는 걸까요?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찾아낸 완벽한 수면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하필 오른쪽인가요?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유가 정말 명확해요. 지난주에 만난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69살이신 김영순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밤에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도 받아보고 약도 드셔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수면 자세 교정을 권해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다른 장기들에 눌리지 않아요. 심장은 가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더 편안하게 뛸 수 있거든요.
특히 예순 이후에는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도 탄력을 잃는데 이런 상황에서 심장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박을 줄여주는 건 정말 중요해요. 김영순 할머니도 오른쪽으로 누워 자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가슴 답답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해 보니 수면 중 맥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위산 역류를 방지합니다. 위는 우리 몸의 왼쪽에 있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위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십이지장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쉬워지죠. 나이가 들면서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약해지는데 이때 잘못된 자세로 자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어요. 김영순 할머니의 속쓰린 증상도 바로 이 때문이었거든요. 자세를 바꾸신 후에는 이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무릎을 구부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돼요. 다리를 쭉 뻗으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허리 근육과 인대에 부담이 가는데 무릎을 구부리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또한 무릎을 구부리면 하체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종아리 근육이 적당히 이완되면서 정맥 혈류가 원활해지죠. 이는 혈전 형성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네 번째, 다리 사이 베개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골반이 기울어지면 척추 전체가 비틀리면서 목부터 허리까지 모든 부위에 부담이 가요. 지난달에 만난 정명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올해 65살이신 분인데 오른쪽으로 누워 자gin하시는데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라고 권해드린 후 불과 사흘 만에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척추 전체의 부담이 줄어들었거든요. 다섯 번째,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머리 베개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맞춰야 해요. 일반적으로 주먹 하나 정도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과도하게 굽어지고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져서 둘 다 문제가 되거든요. 여섯 번째, 팔의 위치입니다. 아래쪽 팔은 베개 밑으로 넣거나 가슴 앞쪽에 편안하게 둡니다. 위쪽 팔은 몸 앞쪽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으면 돼요.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 어깨에 부담이 가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이 자세로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쓰린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 가슴 답답함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평생 다른 자세로 자던 분들이 갑자기 바꾸면 처음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 정도는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정명자 할머니도 처음 일주일은 이 자세가 정말 좋은 자세인가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 확실한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실 정도로 만족해하고 계세요. 이 황금 수면 자세를 통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면 자세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수면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습관들도 있거든요. 자, 올바른 수면 자세를 알려드렸으니 이제 수면의 질을 더욱 높이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자세로 누워도 다른 요소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완벽한 수면을 얻기 어려우니까요. 첫 번째 습관, 취침 전 금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얼마 전에 만난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8살이신 이정호 어르신은 평생 저녁에 소주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술 마시고 자면 깊이 잠든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코올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진정 효과 때문에 잠들기 쉬워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물질은 뇌를 각성시키는 작용을 해서 새벽에 자꾸 깨게 만들어요. 더 심각한 건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알코올은 목과 혀 근육을 이완시켜서 기도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해지고 심한 경우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예순 이후에는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이정호 어르신도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니 시간당 23번의 무호흡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정상인은 시간당 5번 이하여야 하는데 말이죠. 금주를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무호흡 횟수가 시간당 8번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술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실 텐데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취침 최소 4시간 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두 번째 습관, 밤 10시 이후 과도한 수분 섭취 금지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박미숙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올해 66살이신 분인데 건강을 위해 밤에도 물을 자주 드셨어요. 잠들기 전에도 물 한 컵을 반드시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밤에 화장실 때문에 서너 번씩 깨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용량이 줄어들고 방광 근육도 약해져요. 젊을 때는 방광의 소변이 200ml 정도 차야 요의를 느끼지만 60 이후에는 100ml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또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들어요. 이 호르몬은 밤에 많이 분비되어서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취침 전 과도한 수분 섭취까지 더해지면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박미숙 할머니에게 저녁 10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한 번 정도만 깨시거나 아예 깨지 않는 날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목이 마르면 조금씩은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는 마세요. 입만 축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습관, 침실 환경 관리입니다. 온도와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최적의 수면 환경은 온도 18도에서 20도, 습도 40%에서 60%입니다. 최근에 만난 강순옥 할머니의 경우를 보세요. 올해 70살이신 분인데 추위를 많이 타셔서 겨울에는 방 온도를 25도까지 올리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말라서 고생하셨거든요. 너무 뜨거운 방에서 자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 수 있는데 방이 너무 뜨거우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되는 거죠. 반대로 너무 추워도 문제예요. 근육이 긴장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거든요. 특히 60 이후에는 추위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니까 더욱 주의해야 해요. 습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말라서 불편하고 너무 습하면 끈적끈적해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강순옥 할머니에게 방 온도를 19도로 낮추고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50%로 맞추라고 권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훨씬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유지하세요. 작은 불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을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소음도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소음은 수면을 방해하니까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될 거예요. 올바른 자세와 함께 이런 환경적 요소들까지 신경 쓰시면 정말 완벽한 수면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서금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올해 73살이신 분인데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밤마다 숨이 막혀서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걱정이 태산이었죠. 의사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서금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서금순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수면 자세와 습관들을 차근차근 따라하셨어요. 처음 2주 동안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지난주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얼굴에 활기가 돌고 목소리도 훨씬 밝아지셨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먼저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주에는 수면 자세만 바꿔보세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거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평생 다른 자세로 자던 분들이 갑자기 바꾸면 당연히 어색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는 취침 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저녁에 술을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시간을 조절해 보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침실 온도와 습도도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수면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30년 넘게 고생하던 불면증이 사라진 분도 계시고 매일 밤 겪던 가슴 답답함이 없어진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어요. 올바른 수면 자세와 습관만 지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며 뇌 기능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올바른 수면 자세로 바꾼 후 혈압이 안정된 분들도 많아요. 김영철 어르신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60에서 140으로 떨어졌고 이명숙 할머니는 당뇨 수치까지 개선되셨거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무엇보다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밤에 숨소리가 이상하다고 걱정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어머니가 정말 편안하게 주무신다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서금순 할머니의 딸분도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밤마다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안심이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효도인 것 같아요.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수면 자세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도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서금순 할머니도 하셨고, 김영순 할머니도 하셨고,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다 해내셨거든요.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죠.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주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분명히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실천하실 차례예요. 오늘 밤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